사람은 벌어져서 겪는 충격보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,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더 많은 공포를 느끼고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막상 겪으면 생각보다 덜 힘들고 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정말로 상황이 궁지에 몰려있고 정말 안 좋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저도 한심하고 어리석고 병신 같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도 이제 고작 50도 안 된 나이인데도 파란만장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이들은 저에게 그럽니다. 참 세상 곱게 살아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, 이제 저는 제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는 뭐라 그러냐면,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? 왜 이렇게 남들이 겪지도 않는 어려움들을 겪는 걸까? 왜 이렇게 공경에 많이 처하는 걸까?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?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. 아니야, 남들도 우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거야 라고.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. 주변에 외제차가 참 많이 보이고, 여름방학만 되면 유럽을 가고 하와이를 가고 미국을 가고 참 많은 이제 저희 집 아이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무지하게 많이 가더라고요. 1년에 뭐 서너 번은 기본이고, 너무 자주 가니 마치 저기 그냥 가까이 있는 공원에 산책 가듯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. 여러 가지로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처해있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. 근데 겉모습만 보면 월등히 저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수월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.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이제 관찰일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아는데 그렇더라고요.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.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야. 우린 나름 그래도 무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, 뭐 제 나이쯤에서 제가 겪었던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큰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고,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더 큰 충격, 쇼크를 겪은 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랑 친한 친구 녀석의 큰아들은 집에만 벌써 있은 지 몇 년 됐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조금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, 그러고 난 이후에 학교를 간다 못 간다 이러다가 이미 못 간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. 집에만 있답니다. 그 친구 녀석은 그 큰아들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.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꽤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. 자식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, 제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어려웠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그 친구가 겪는 충격, 쇼크에 비하면 제가 겪은 경험은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제 와이프의 친구의 딸도 그렇습니다. 그 딸아이의 다른 친구가 학교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. 그것도 가장 절친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쇼크가 와서 그 딸아이도 지금 매일 정기적으로 병원을 간답니다. 상담을 하러, 심리치료를 받으러 간답니다. 근데 이제 그 딸아이의 다른 친구들은 벌써 대학생이고 소개팅하고 시험도 치고 여러 가지 대학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자기만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흥분하고 우울해하고 우울증과 조증이 왔다 갔다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되게 자책하고 이러니 그의 부모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. 참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큰 충격을 겪었던 제가 어쩌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
또 다른 와이프의 친구네 집은 되게 잘 살아요. 대치동에 사는데 경제력이 되게 빵빵해요. 남편도 그 아내의 친구도 경제력은 되게 부러울 바가 없는데, 거기는 둘째 딸이 이제 좀 안 좋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좀 그랬고, 이제 장애가 있었죠. 장애가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원래대로라면 중학교 1학년이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뭐 특수학교를 갑니다.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고,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, 돈도 돈이지만은 그 아이가 평생토록 이제 그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 주변에 그렇게 안 좋은 이제 걸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 비하면, 그래도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좀 쇼크는 있었지만 그걸 그래 좀 떨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감사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, 친구 와이프도 뭐 둘이 합쳐서 연봉이 4억이 넘고, 뭐 개인연금으로 4억 5억 가지고 있고, 뭐 주식도 몇 억 가지고 있고, 뭐 둘 다 금융권에 있어서 퇴직하면은 뭐 희망퇴직으로 해서 위로금만 받을 수 있는 게 6억에서 8억이라고 얘기하고, 되게 여유롭게 사는 걸 보면 참 저네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저렇게 여유롭게 사나,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비교하면 참 끝도 없더라고요. 어떤 이와 비교하면 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, 또 어떤 이와 비교하면 내가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근데 확실한 건 남들하고 비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, 우리 가족의 인생은 우리 가족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거. 그리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.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, 안 좋았던 기억, 좋았던 기억, 앞으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,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어느 한 단면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완전 좋은 일만 있는 사람, 또 이 사람은 완전 안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, 인생의 희노애락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해야 될 것들을 더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, 지금 또 그래도 나름의 기회가 생겨서 가능성이 좀 열려서 좀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. 물론 그 희망이 언제 어떻게 또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,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움직이고 또 살아가야죠.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부지런히 조금씩 한 발 두 발 내딛으면서 저의 삶을, 또 가족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, 잘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살다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, 그럴 때마다 나에게 닥친 안 좋은 일 말고 내가 지금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감사할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